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권이 부산 해운대 LCT 사업에 물린 돈이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LCT 대출을 알선했던 브로커 중에는 전직 고위 관료와 연예인, 검찰 출신 등이 껴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특혜 대출 의혹으로도 향하고 있어 금융권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은 특혜 대출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한국의 삶의 질은 세계 47위로 지난해와 비교해 7단계가 내려가 중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10점 중 4.95점으로 미국의 8.26점, 일본의 8.11점은 물론이고 중국의 5.26점보다도 낮았습니다.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는 9.83점의 스위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발전 정도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사회, 노동과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과 가스, 수도요금이 2% 올랐고 공산품과 서비스 품목도 각각 0.6%와 0.1%씩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생산자 물가는 8월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10월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총산출 물가 지수는 1% 상승했습니다. 3, 4분기 해외카드 사용액이 전분기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3, 4분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 직불카드를 포함한 해외카드 사용액은 37억 8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등으로 출국자 수가 2분기 500여만 명에서 3분기 600여만 명으로 19.4% 증가해 해외카드 사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의뢰 평가가 나오기 마련이죠.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이번 시험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도 수능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던데요.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수능만큼이나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증시가 요즘에 어려워지고 있고 방향성 탐색이 참 오래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옐런 의장의 발언도 어제 있었고요.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이야기들, 주말을 앞두고 다음 주를 앞두고 이슈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슈들 하나하나 오늘장 내일장에서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28%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97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도 크게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소폭 하락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83포인트로 시작했고요.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는 1968포인트 0.6% 하락한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이는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으로 돌리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은 2,900억 원이 넘게 시장에서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강합니다. 3,265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어제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 오늘 오전까지는 매도였다가 다시 매수로 포지션을 바꾼 모습이고요.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데 오늘 매도폭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연기금은 오늘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620포인트 턱걸이한 모습입니다. 1.21% 하락을 했고요. 거래소에 비해서 낙폭이 좀 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좀 낙폭이 크고요. 의약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타격이 좀 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7.59포인트가 하락한 모습 보이죠? 일중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강보합권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628포인트로 시작했고요. 역시 시가가 고가입니다. 저가는 지금 포인트가 오늘의 최저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은 사고요. 외국인은 팝니다. 개인 621억 원 강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2억 원 정도의 아주 소폭 매수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마감 전략, 관심 업종 짚어줄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내 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오인의 투자 전략. 과연 오인은 오늘 어떤 투자 전략을 던져 주었을까요?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자,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된다.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기관 역시 거래소에서 오늘 많이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뭐라고 한줄 투자 전략 줬을까요? 길 잃은 제약바이오, 새용지만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가 오늘 또 하락하면서 외인의 성장주에 대한 변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한미약품을 위시해서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미래현금 흐름액을 반영해서 제약바이오의 한 획을 그으며 날개를 펼쳤던 게 결국에 애로철회하는 악재로 인해서 다시 가라앉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빗대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은 달러 원 환율에 불리한 외국인 진퇴양난, 조정시 낙폭과대 중소형주 관심을 갖자라고 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은 뭐라고 남겼을까요? 그들만의 리그 바라만 보는 시장이다라고 몇몇 좀 쏠림 현상들을 그리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점들을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마지막으로 뭐라고 남겼을까요? 깊어지는 시름, 수급 공백 암흑이 여전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만나봤고요. 오인의 투자 전략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전략이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서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자 전략 주셨습니다. 깊어가는 시름, 수급 공백 암흑 여전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외국인은 소폭 사고 개인 소폭 매수 기관이 그리고 매도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보면 최근의 흐름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관이 받아줬어요. 근데 오늘은 또 좀 달라지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고 코스닥은 사실은 방향성이 거의 없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양시장 다 지금 누군가가 시장에 대해서 좀 받쳐줄, 꾸준하게 좀 이끌어 나가줄 어떤 수급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엔 수급의 개선이 일어나는 시기가 시장의 반등 시기와 좀 맞물릴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반등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꼭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수급 문제가 어디서부터 파생이 됐는지, 왜 이렇게 파생이 됐는지 이제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팩터는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인데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노이즈들, 뭐 지금 거의 시국이니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국내 정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불안감 여전하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문제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현재 중국, 멕시코에 대한 관세 얘기를 사실은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근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다시 나오는 얘기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가 이게 되면은 지금 멕시코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서 북미 쪽이나 수출하고 있는 국내 메이커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인 불안감 속에서 파생된 다양한 어떤 악재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수급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모습들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인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옐런 총재의
발언이 좀 나왔어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전문가들 분위기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이제 슬슬 굳혀가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오히려 불확실성을 가시는 이제 불확실성 확실성으로 만드는 그런 발언이다. 또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되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달러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보다 더 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부분은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가시화되더라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율인데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또 보면 1180원, 1200원 수준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웃긴 게 달러화뿐만 아니라 엔화도 굉장히 강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간밤에 미국 지수는 다 좋았어요. 특히나 중소형주들, 이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국내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결국엔 환율에 따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물론 이제 1200원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업사이드가 얼마만큼 급격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더 반응을 하느냐 덜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되겠지만 분명히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방향성은 오리무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실 때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접근해야 된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뭐 하단이다, 매력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겹겹이 악재네요. 대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재도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싸다고 무작정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관심 업종 한번 그래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평가 가치주 그리고 산업재 섹터, 금융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마감 전략과 함께 저희가 한번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전략까지 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과연 여기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면 무엇들이 올라가느냐. 근데 오늘 보면 지금 일단은 IT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간 제가 계속 IT 실적 좋다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IT에 대해서는 좀 논외로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지금은 성장주에 대해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저평가된 가치주를 가져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내년 초까지는 저평가 가치주들이 좀 환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재정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측에서 쓰려고 하는 카드는 이 내수의 어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시켜서 재정 확대를 끌어내는 전략을 좀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느냐? 결국 이게 이제 산업재 섹터로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철강, 화학, 중공업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그간 저평가라는 이유만 가지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저평가 플러스 주가의 어떤 정상화 단계로 좀 접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특히나 산업재 섹터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금융주인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 12월달 나오면 대한민국도 뭐 단기간에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가계대출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고심은 할 거예요. 언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지. 그래서 금리가 좀 인상되면 당연히 수혜는 이제 금융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재, 금융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IT 이런 쪽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IT를 포함해서 저평가 가치도 그리고 산업재, 금융주들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권 전문가 오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또 수익률 탑3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좋은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화면으로 먼저 수익률부터 만나보시죠. 수익률 탑3 오늘 변화가 좀 있을까요? 먼저 3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의류은행으로 4.3%의 수익인데요.
3위 4.3% 어제보다 조금 올라간 수익률이 올라간 모습들을 보이고요. 2위는 굳건히 지키고 있네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입니다. 골프전 유원홀딩스로 7.3%의 수익, 높은 수익률이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역시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입니다. 한샘으로 무려 10.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철한 대리 정말 대단하네요. 예. 자,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오늘 종목 컬렉션에서 어떤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구로디지털밸리 지점 김기범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에 저희가 또 종목을 새로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대리님의 포트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AS가 필요하다면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죠. 자, 김기범 대리의 포트에는 두 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테스나와 CMG제약이 들어가 있는데 둘 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8.4% 그리고 마이너스 5.3%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테스나, CMG제약 둘 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장 자체가 최근에 많이 흔들렸고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좀 수익률이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종목들을 저희가 대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한번 에이스를 드렸지만 네. 또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네네. 테스나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 발표도 나왔고요. 하반기 역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 쪽에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이 지금 최근에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 지금 보안 칩을 공급하는 이런 업체들, 저희가 역시 계속 봐야 된다는 건 제가 의견이 변함이 없고요.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 분명히 실적 개선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이렇게 막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흑자 전환 또는 그 이상을 제가 좀 바라보고 있고요. 기존에 분명히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릴 때 1,5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변함없이 그 손절가 유지하면서 지속 보유 전략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CMG제약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역시 유상증자 기존에 발표됐던 물량들이 풀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안 좋은 건 대차 거래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좀 부담이긴 하지만 저는 21일 이후 좀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신 기존의 매매 손절가 2,760원은 제가 좀 짧게 잡았는데 그거는 좀 지켜가면서 저희가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나와 CMG제약 지금 손실 구간에 있긴 한데 손절가만 확실하게 지켜주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코멘트 AS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트를 한 종목 더 채워볼지 말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준비한 종목이 한샘인데요. 한샘이요? 보니까, 예. 네네. 기존에 또 1등을 달리고 계신 그분이 이제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컬렉션에는 아마 제가 아쉽게도 포함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좀 인지를 드리고자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 지금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최근에 거점 점포들의 플래그샵들도 많이 생겼고요. 부엌 가구라든가 가정용 가구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사업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2분기 예전에 사실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인데 2분기에 역시 실적 부진으로 좀 그 전부터 좀 실적이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2분기에 상당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걸 다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적,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저점을 조금 돌려서 지금 지난 게 아니나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건 기존의 B2C, 소비자뿐만 아니라 B2B나 B2C가 골고루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좀 불필요한 지금 마케팅 비용들이 많이 지금 사라졌다. 이걸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 규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살아난 주택 수요 증가도 역시 이런 좀 긍정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한마디로 코멘트 드리면 역시 잊혀진 건자재주들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한샘 지금은 좀 더 보셔야 될 그 시기라고 보이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좋은 매수가에 갖고 계시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매수가 18만 8천 원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요. 개인적인 목표가는 20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8천 원 제시를 드립니다.
네, 오늘 18만 8,50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매수가 도달 거의 했으니까 사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오늘 관점에서도 추천을 드리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쉽게도 기존의 추천 브랜드 때문에 제가 포트엔 집어넣지 못하지만 좀 그래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포트에 편입은 하지 못하겠지만 강력하게 그래도 짧게 한 1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목표가 20만 6천 원, 손절가는 16만 8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의 김기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종목 컬렉션까지 저희가 한샘까지 들어보면서 1부 오늘장 내일장 함께 했는데요. 잠시 뒤 2부도 알찬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미 금리 인상 가속화와 달러 강세 향후 전략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연주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요동치는 글로벌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종목 주식 탐탐 주보람 팀장과 함께 할 텐데요. 두산마켓 상장 오늘 뜨거운 감자였죠.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